거실엔 고요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혜는 상위에 남편의 영정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초를 붙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평온하려 애쓰고 있었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 그래도 제사만큼은 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엌의 냄비들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그날도 익숙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정혜는 제사 음식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방 한쪽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올해도 이렇게 차렸어요. 잘 오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때 문이 열리며 며느리 선희가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한껏 차려입은 모습으로 팔짱을 낀 채 거실을 훑어보았습니다. 이거 아직도 이런 식으로 차려요?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유행인데. 정혜는 잠시 멈칫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제사인데 정성껏 해야지. 그래야 마음이 편하잖니. 하지만 선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음식을 옮기며 접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 오시기 전에 좀 바꾸죠. 너무 옛날 스타일이라 보기 좀 그래요. 정혜는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지만 선희는 냉정하게 그 손을 밀었습니다. 조금 뒤 사돈 오여사와 동네 어른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지만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선희는 부엌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정혜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새 제사상이 완성되자 선희는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쉬세요. 이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정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돈들은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고 한쪽에선 기침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정혜는 잠시 말을 잃은 채 의자에 앉았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게 무슨 날인데 나더러 빠지라니.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선희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정혜의 자리는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두 손을 모은 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영정 속 남편의 미소가 어쩐지 자신을 외면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선희는 냉정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방도 정리해 주시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리모델링 들어가요. 순간 정혜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돈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시선을 피했고 방 안은 싸늘한 정적만 맴돌았습니다. 정혜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들린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 서서 잠시 고개를 돌려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촛불은 이내 꺼졌습니다. 정혜는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혼자인가 봐요. 네.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낡은 서랍장을 열고 남편이 남겨둔 문서를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보험증서, 통장 사본, 그리고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며 손끝으로 서류를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남편이 생전에 지켜오던 땅 문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 안에 분명 여기에 있었는데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 안을 뒤지고 장롱 밑까지 살폈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엌 서랍과 거실의 서류함까지 전부 꺼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서류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제사 준비를 하며 선희가 자신의 방을 정리하겠다고 들어왔던 순간을요. 그때 선희가 들고 나간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그게... 정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이튿날 바로 읍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창구 앞에 서 있는 정혜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직원에게 혹시 제 땅 등기부등본 좀 확인해 주실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자 직원이 컴퓨터를 살폈습니다. 잠시 뒤 직원의 말이 그녀의 귀에 박혔습니다. 소유자가 김선희로 되어 있네요. 상속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혜는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읍사무소 밖으로 걸어 나오며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의 세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밭을 일구던 시절, 이 땅은 평생 지켜야 한다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동의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정혜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앞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녀는 서류를 쥔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길을 멈추었습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인감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도장을 바라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이 도장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튿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낯선 사무실의 공기 속에서 정혜는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책상 너머의 변호사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혹시 위임장에 서명하신 적 있나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제 이름으로 한 일이라면 전혀 몰랐어요. 변호사는 한참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위임장이 있습니다. 어르신 인감도장이 찍혀 있네요. 정혜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도장 아무도 쓴 적 없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선 정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구름 사이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빗방울은 계속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골목 끝까지 걸어가다 잠시 멈췄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억울함이 이제야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밀어낼 줄은 몰랐는데. 정혜는 주머니 속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슬픔 대신 결심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남긴 걸 내가 끝까지 찾아낼게요. 이번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이른 새벽 비에 젖은 골목길을 걸으며 정혜는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서류와 봉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손때 묻은 노란 종이들 사이로 오래전 도윤이 적어둔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혹시 몰라 보관해 두세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정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남긴 흔적이 나를 살릴 수도 있겠지. 그녀는 곧장 오래된 상자를 꺼내 서류를 한 장 한 장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는 재산 보존 확인서라는 제목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품에 안고 사돈 오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오 여사는 정혜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놀랐습니다.
정혜 씨, 무슨 일이에요? 정혜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남편 살아있을 때 써둔 문서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선희가 같이 있었잖아요. 오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도장 빌려줬다는 기억이 없어요. 그때 선희가 뭔가 챙겨나가긴 했지. 그 말에 정혜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선희가 서랍을 뒤지던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서류 뭉치를 다시 펼쳤습니다. 도윤이 남긴 보험 관련 서류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기다 낯선 도장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인감과 똑같이 찍혀 있었지만 번짐이 일정했습니다. 이건 복사된 거야. 그녀는 손끝으로 도장 자국을 더듬으며 확신했습니다. 선희가 자신의 도장을 이용해 위임장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자 창문을 열었지만 바람이 매섭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의자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반드시 밝혀야 해. 다음 날 정혜는 경찰서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접수 창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족 일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머릿속을 스친 건 오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참으면 더 당해요. 법은 그런 걸 가르쳐줘요. 정혜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신고서를 받아들고도 바로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대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들고 박 변호사의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 조용한 바람소리가 스쳤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봐주세요. 제 땅을 뺏긴 것 같아요. 박 변호사는 차분히 서류를 살펴본 뒤 안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셔야겠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법은 느리지만 거짓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천천히 가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두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꼭 쥔 채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임장은 명백히 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정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차분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싸움이 아니라 되찾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요. 그 말에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소송장은 접수되었고 선희는 법원에서 소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의 집에서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이게 뭐야? 소송? 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던졌습니다. 남편 도윤의 사진이 걸린 벽을 흘끗 바라보던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싸움은 동네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슈퍼 앞, 경로당,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들의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정혜 씨가 드디어 터뜨렸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정혜는 그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엔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려고 경로당 근처의 허름한 방을 얻었습니다. 그곳은 비가 새고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지만 잠시 몸을 숨기기엔 충분했습니다.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정혜는 자신이 겪어온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따라 밭에서 흙을 일구고 도윤을 대학까지 보내던 시절이 스쳐갔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녀는 이불을 꼭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오 여사가 반찬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정혜 씨, 밥은 먹고 다니죠? 너무 기죽지 말아요. 정혜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나도 해야 할 일을 아는 것 같아요. 며칠 뒤 박 변호사는 새로운 자료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법원에서 위임장 원본 제출을 명령했어요. 이걸 감정 맡겨야 합니다. 그는 복사본과 원본을 비교한 자료를 정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장의 잉크가 일정하고 미세한 흔적이 복사기의 잔선과 일치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찍은 게 아닙니다. 복사본이에요. 정혜는 손끝으로 서류를 만지며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실이 드러나겠네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법이 움직일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정혜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대신 더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그녀는 모처럼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그치고 별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정혜는 이불 속에서 남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나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도 날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미소와 눈물이 함께 번졌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엔 단단한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이름으로 서는 삶. 정혜의 가슴 속엔 오랜 세월 꺼지지 않은 불빛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이제 복수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법원 복도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검은 재킷을 단정히 여미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지난 세월의 억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 문 앞에 서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박 변호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먼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스쳤습니다. 정혜는 그 공기를 마주하며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선희는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이 제출한 위임장은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복사본과 원본을 나란히 올려놓고 인감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도장은 복사 잔선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찍은 게 아닙니다. 법정의 공기가 한순간 정지한 듯 했습니다. 정혜는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선희는 급히 변호사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위임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법정 안에는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곧 감정인이 단상에 올라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서류의 도장은 복사기로 출력된 형태이며 잉크의 번짐이 동일합니다.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혜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 사건은 위조 여부가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 수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 순간 선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법정 안은 정적에 잠겼고 방청석의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봐주네요. 정혜는 미묘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눌렸던 숨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긴 싸움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느끼며 그녀의 눈빛엔 희미한 안도감이 깃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며 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반은 왔습니다. 나머지는 증거가 말해줄 겁니다. 정혜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계단 아래에는 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햇살 아래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포기 안 해요. 그녀의 입술에서 아주 작게 흘러나온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첫날, 정혜는 다시 세상을 마주할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검찰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정혜 어르신이시죠? 위조와 사문서 행사 혐의로 피고 김선희가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순간 정혜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한마디가 지난 세월의 억울함을 지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문 너머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땅 명의가 원래대로 복원됐습니다. 정혜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선명하게 적힌 이름, 소유자 김정혜.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이름을 쓸어내렸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 맞네요. 잃었던 걸 이제야 돌려받았어요. 그녀의 눈가엔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안도의 눈물이 함께 고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셔야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정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젠 무너졌던 제 이름으로 다시 살아볼게요. 며칠 뒤 마을 이장이 찾아와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혜 아주머니, 그 땅은 이제 완전히 어머니 겁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들 기뻐해요. 정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 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선희가 보낸 사과 편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욕심이 컸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혜는 편지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겠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정혜는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듯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집을 팔고 싶어요. 새로 시작하려면 여기서 벗어나야겠죠. 며칠 후 중개업자가 찾아왔고 계약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집을 떠나는 날 정혜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도윤,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모든 시간들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한번 어루만지곤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햇살이 현관문 위로 내려앉았고 그 빛 속에서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전원주택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왔습니다. 도장은 그녀의 손에서 단단히 눌렸습니다. 서류에 남은 도장 자국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도장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번엔 누가 대신 찍은 게 아니죠. 내 손으로 찍었어요. 주변의 직원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해방이에요, 정혜 씨. 정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아무도 내 이름을 대신 쓸 수 없어요. 그녀는 도장을 들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햇살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며 그녀의 얼굴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이제 그 빛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빛 아래서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은 잔잔히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혜의 얼굴엔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은 사람만의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자 작은 마을의 산자락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혜는 새로 산 전원주택 앞마당에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도시의 냄새 대신 흙냄새와 풀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캐리어를 끌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창문이 넓고 바람이 잘 들었습니다. 마루 한쪽에는 작은 감나무가 심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감나무예요. 매년 여기에 열리면 그때마다 인사드릴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햇살이 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오 여사가 트럭에서 짐을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여긴 참 조용하네요. 정혜 씨, 진짜 잘했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젠 떠나야 할 사람도 견뎌야 할 일도 없네요. 짐을 옮기던 마을 주민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새로 이사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낯선 목소리들, 그러나 그 안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물었고 정혜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정혜예요. 제 이름은 김정혜입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 묶여있던 숨을 내쉬는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곳이네요. 어르신, 이제는 법보다 평화를 즐기실 차례입니다. 정혜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 어쩌면 제 이름 덕분이겠죠. 그녀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되찾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녀는 그 말에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정혜는 마을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시니어 글쓰기 강좌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글로 남겨보세요. 우리가 함께 써요.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천천히 글씨를 적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산다는 건 제 삶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수강생들의 눈빛이 진지하게 반짝였습니다. 정혜는 그들에게 말했다. 참는 건 미덕이지만 잃어버린 건 되찾아야 해요. 그 말에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옆에 있었다면 이 순간 얼마나 좋아했을까.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시작이라고 적힌 문구 아래 작은 감입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노을빛이 창문을 물들이며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조용히 향을 피웠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향 냄새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아요. 대신 웃을게요. 우리 둘 다 고생 많았죠. 그녀는 눈을 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고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마치 남편의 대답처럼 들려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새로 지은 집의 거실 안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정혜는 새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상 위에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김치전, 도라지 무침,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던 감식초 한 잔이 그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녀는 초를 켜며 손끝을 모았습니다. 여보, 이제는 이곳에서 모실게요. 여기선 바람도 따뜻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향이 피어오르며 방 안 공기를 천천히 채웠습니다. 정혜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고통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이제는 잔잔한 물결처럼 흘렀습니다. 창문 밖에는 오 여사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며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죠. 그래서 왔어요. 정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울지도 않아요. 그냥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오 여사는 상 앞에 꽃을 올려놓고 말했다. 당신은 참 대단해요. 누구도 그렇게 끝내지 못했을 거예요. 정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이름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향이 타오르는 걸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박 변호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절을 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인의 뜻이 이젠 어르신 안에 살아있네요. 정혜는 잔을 따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신도 고마워요. 아니었으면 아직 어둠 속이었을 거예요. 박 변호사는 잔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어르신은 빛 쪽에 서 계십니다. 정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밖에서 감잎이 한 장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잎은 상 위에 닿아 부드럽게 멈췄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정혜는 향이 모두 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치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상 위에 놓인 감식초 잔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마세요. 나 혼자서도 잘 살아요.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의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햇빛에 반짝이며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 시작이에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정혜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열리며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눈물을 모두 품은 완전한 평화의 얼굴이었습니다.
집안엔 여전히 향 냄새가 남아 있었고 조용히 울리는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이제는 나도 행복할게요.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스치고 향의 마지막 연기가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정혜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새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